자, 그래서 지난번에 전압에 이어서 자, 그래서 일단 전압이 뭐였어? 뭐 기호로는 V 쓰고, 그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전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전지다. 그래서 전지 연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전압계. 자, 근데 전압계는 전류계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계 사용 방법 먼저 얘기를 하자. 자, 물론 뭐 전류계와 마찬가지로 얘도 두 종류가 있지. 교류 전압계라는 게 있고 직류 전압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교류 전압계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압계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V라고 쓰고, 교류 전압계는 물결무늬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전압계 표시야. 교류 전압계 표시고, 직류 전압계는 V라고 쓰고 직선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전압은 다 건전지가 제공하는 전압, 다 직류 전압입니다. 직류 전압.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이제 직류 전압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뭐 요즘은 이제 디지털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되기는 한다만, 그지? 디지털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된다만, 전류계랑 똑같아. 그건 전류계를 한 거고 지금은 전압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얘도 전류계랑 생긴 건 비슷하다고. 그냥 보통 학교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유리창 같은 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눈금들이 쫙 표시가 돼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 바늘이 있어, 바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자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극 단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가 딱 되어 있고요. 여기 빨간색.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단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기본적으로 전류계랑 사용 방법이 비슷해요.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기 3V, 15V, 30V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얘는 회로에 어떻게 연결하냐면 회로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회로에 병렬.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 하나야 우리가 이제 사실 얘가 1.5V라는 걸 알고 있긴 하다만, 그래서 만약에 건전지 이거 선생님 회로도로 그냥 일단 이렇게 그릴게. 꼬마전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 원래 회로도로 그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전지가 1.5V라고 하는 거는 요 끝하고 요 끝 전체가 1.5V를 뜻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사이에 요 꼬마전구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병렬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압계를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병렬을 연결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 봐봐.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재고 싶은 두 지점 사이에다가 병렬을 연결하는 거야. 그냥 병렬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그게 병렬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때 뭐 여기 이제 전선이 사실 이제 이어져 있어야 되겠다만 요쪽 전선은 건전지 플러스극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거는 어디에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지? 전류계하고 똑같아. 플러스극에서 나온 전선은 연결하는 거지. 그럼 자, 여기 이제 사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 이 중간에 이제 내가 집기를 찝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을 재고 싶은 게 요쪽 전선,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을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이 나오거든. 그거는 이게 전선을 연장해가지고 요렇게 마이너스 단자에다 연결을 하는 거야. 그지? 그림을 조금 지금 여기 화면을 너무 가로질렀으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단자 연결한다고 치면 셋 중에 한 군데다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써져 있는 숫자만큼 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극 쪽 전선을 3V 단자에 연결하면 3V까지 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눈금이 쭉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3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맨 위에 줄은 1, 예를 들어 0,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V 단자에 연결했으면 요 맨 위에 줄에 눈금 읽어주는 거야. 바늘이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15V 단자에 연결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5, 10, 1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바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눈금을 가지고 읽어주는 거야.
15V까지 잴 수 있다는 거야. 30V면 마찬가지야. 30V까지 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밑에 보면은 10, 20, 30 이렇게 눈곱에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전류기와 마찬가지 어디다 먼저 연결해 주는 게 좋아? 전압이 가장 높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지금 1.5V라고 써놨으니까 그렇다만 전압을 알 수 없는 전지에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요 사이에 전압이 5V인데 너희가 만약에 3V 단자에 연결했다고 치자? 그러면 요 위에 줄 눈금을 읽어야 되는데 5V가 이거 헷가닥 넘어가 버려. 읽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전류기와 마찬가지로 단자가 가장 값이 큰 단자에, 가장 큰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늘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30V에 비해서 굉장히 전압이 적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때 단자를 하나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은 전류기랑 거의 비슷하다. 단지 연결하는 게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니네 뒤에 가서 저항에 연결해보면 알겠지만 얘 저항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에 따라서 여기 전압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전압계는 전류계와 달리 내부 저항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전류가 이쪽으로는 거의 안 가. 그냥 그대로 일로만 간다. 그래서 전압을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전압이 일단 매우 높다. 내부 전압이 된다.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작았거든. 근데 전압계는 반대로 내부 저항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시 선생님 간단하게 그리자면 꼬마 전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을 알고 싶어서 전압계를 이렇게 지금 병렬로 연결한 상황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뒤에 우리 저항에서 얘기하겠다. 얘는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 전류가 있잖아. 일로 안 가는 거야. 거의 안 가. 그냥 그대로 일로 간다고. 왜냐면 일로 전류가 흘러가 버리면 여기 전압이 달라지게 되거든. 나중에 저항 연결을 해서 왜 그런지는 아마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얘는 내부 저항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일로 전류가 안 가야 돼. 연결을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전류가 그대로 일로 가기 때문에 여기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 가지고 전압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부 저항이 또 매우 크다 보니까 전류계와 달리 전지하고 직접 연결해도 고장이 안 나. 근데 굳이 직접 연결할 필요는 없지. 그렇잖아. 우리 시중에서 파는 건전지 1.5V짜리인 거 아는데 굳이 내가 그거를 연결을 해서 전압을 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나 어쨌든 내부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지하고 직접 연결하더라도 어때? 고장나지는 않는다. 근데 전류계는 고장이 났지. 그래서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계 사용 방법도 전류계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전류 얘기했고요. 전압 얘기했어, 전압. 그럼 이제 하나 뭐가 남았냐면 저항이라는 게 남았어, 저항. 전기 저항. 자, 얘는 기호로 R이라고 씁니다, R. 그지? 요즘에 얼 그러더만, 그지? 선생님 옛날 사람이라서 R 이렇게 되는데, 전기 저항.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뭐야?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지?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건 왜, 뭐 때문에 흐른다 그랬지? 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니네 그때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 여기 이 도선, 구리라는 도선, 구리로 만든 도선에 구리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 사이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유전자가 막 자유롭게 놀다가 여기다가 내가 전원을 연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자유전자들이 일제히 플러스극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근데 그때 뭐는 절대 안 움직인다고?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은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해서 갈 때 그냥 못 가지.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 부딪히면서 가겠지. 니네 계곡에 물이 흐를 때 계곡 바닥에 돌멩이들이 막 있는 거잖아. 그 돌멩이가 없다면 물이 더 잘 흐르겠지만 그 계곡 바닥에 돌들이 박혀 있는 바람에 물이 돌에 부딪히면서 흐르니까
돌이 없을 때보다는 좀 잘 못 흐르겠지. 똑같은 거야. 아, 맞잖아. 물을 흐를 때 돌이 있으면 잘 흘러? 돌에 부딪혀서 물이 흐르는 게 좀 느려지거나 이렇게 좀 더디게 흐를 거 아니야. 돌이 없으면 잘 흐르겠지만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이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원자핵에 부딪히면서 가게 되지. 그 결과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를 받는 거야. 그게 전기 저항이다 이거야.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뭐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를 그냥 어떤 양적인 숫자로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에 나오지만 왜 이렇게 경사진 이 나무판에서 나무판에서 여기 세못들이 막 박혀 있는 거야. 세못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어. 세못들이 박혀 있어서 구슬을 하나 굴리지. 그럼 만약에 박혀 있는 세못이 없다면 구슬이 잘 굴러 내려올 텐데 세못이 박혀 있는 바람에 못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이 쇠구슬이 굴러 내려오는 거에 방해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얼마나 방해를 받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단위로 뭘 쓰냐? 자, 쓸 때 이렇게 써요. 요게 라틴어인가? 뭐 그래서 오메가라고 사실 읽기도 하는데 이거 옴이라고 읽어줘. 옴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딴 거야. 그죠?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때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선은 구리라는 도선으로 만들어. 구리로 만든 도선이거든.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냥 일반 철 있지, 철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니네 구리나 철이나 이런 금속마다 뭐가 달라? 원자 배열이 달라. 만약에 어떤 금속으로 도선을 만들었는데 걔는 원자핵이 더 촘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만약에 원자핵들이 더 촘촘하다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부딪히면서 가겠지? 저항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저항은 뭐에 따라 다르다? 도선을 뭘로 만들었느냐? 도선의 재질에 따라 다르다. 재질에 따라 달라. 알겠니? 도선의 재질에 따라 달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저항이라고도 불러. 비저항.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구리라는 로 만든 도선이라고 할 때 또 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도선의 굵기. 도선의 굵기하고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또 저항에 영향을 끼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그냥 구리야. 구리로 만든 건데 재질은 똑같은 거지. 재질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길이가 요만한 도선이 있어. 이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해 볼게. 근데 그 밑에는 굵기는 같은데 더 길이가 긴 도선이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크겠냐 이거지. 그냥 간단하게 부딪히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얘는.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면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서 길이가 긴 녀석이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저항의 크기를 R이라고 하면 서로 뭐야? 비례한 거야, 비례. 같은 재질로 만들었을 때는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도선의 길이가 L일 때 이 저항의 크기가 만약에 10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동일한 굵기의 길이가 2L인 도선이 있어. 그럼 얘는 저항이 얼마다? 비례기 때문에 길이가 2배면 저항도 2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굵기도 달라, 굵기. 굵기에 따라서도 저항이 달라지는 거. 자, 길이가 L인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굵기는 뭘로 결정이 되겠냐? 이 단면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이 도선을 잘랐을 때, 이 단면적이 넓으면 굵기가 굵은 거겠지? 그럼 이 단면적을 S라고 해볼게, S. 자, 그런데 길이는 동일해. 단면적이 한 2배쯤 되는 이런 굵은 도선이 있다고 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단면적. 얘하고 얘 중에는 누가 더
저항이 클까? 위에 거가 큰 거야. 니네 뭐 생각하면 쉽냐면 터널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얘는 기어가야 돼. 근데 얘는 충분히 내 키보다 높아서 걸어갈 수 있어. 그럼 누가 잘 못 가는 거야? 기어가는 게 잘 못 가. 이게 잘 못 간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니까 굵기하고는 서로 어떻더라.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더라.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굵기하고는 반비례하더라. 굵기를 S라고 한다면 굵기하고는 반비례하더라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하면 어떤 도선에 나타나는 저항의 크기는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냐면 자, 여기 봐봐. 굵기가 S고 길이가 L인 도선이 있대. 자, 잘 들어. 표현을 잘 들어봐. 얘를 균일하게 잡아 늘려서 2의 2배를 만들었대.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표현. 균일하게 잡아당겼대. 만약에, 자, 여기서 얘가 되는 게 균일하게 잡아당긴다. 균일하게 잡아당겼다는 건 부피가 안 변한다는 거야. 부피가. 그러면 니네 봐봐. 이게 원기둥이라고 치면 이거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거든? 그럼 이거의 부피는 얼마야? S 곱하기 L이라고 할 수 있지? 균일하게 잡아당기면 부피가 안 변해야 돼. 근데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부피가 안 변하려면 그렇지. 요 S가 2분의 S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저항이 어떻게 변했겠냐 이거 물어보거든. 그럼 만약에 이때 저항을 10ohm이라고 한다면 이때 저항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 자,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무조건 이렇게 해보면 돼. 단면적분의 길이 해보면 되는 거라. 그러면 이때 저항은 요건 이제 부피였잖아요. 요 부피. S분의 L인 거잖아.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이잖아. 그러면 그때 저항이 10ohm이라고 하자. 잘못 썼다. 10ohm. 그러면 이때는 단면적이 2분의 S야. 길이가 얼마가 됐어? 2L이 됐거든. 그러면 얘는 S분의 4L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에 비해서 4배가 된다는 얘기지. 4배가. 그래서 얼마다? 40ohm이 된다. 요거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길이가 변했을 때, 길이나 굵기가 변했을 때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 무지하게 물어본다. 알겠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지? 뭐 저항의 크기는 뭐 도선의 길이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저항이라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방해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잘 흘러 못 흘러? 길이가 어떻게 됐건 굵기가 어떻게 됐건 저항이 크면 잘 못 흐르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전류의 색이 배웠잖아. 전류의 세기는 기호로 I라고 쓴다 그랬지? 그럼 이 전기저항하고 전류의 세기는 서로 어떤 관계겠어?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있지?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앞서 배운 전압. 잠깐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 있잖아.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전압,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저항, 얘네들의 관계를 다 정리하는 거야. 그 관계를 다 정리한 게 오음의 법칙이야. 그래서 오음의 법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음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법칙이겠지, 그죠?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류의 세기 배웠지? 그 다음에 배운 게 전압이었어. 정의만 생각하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압이 뭐였어? 아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전압은 자 기호로는 V라고 쓰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전압이 세면 어때?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의 세기는 서로 뭐야? 비례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당연히 도선에 전류가 흘러. 그지? 자, 여기 이제 내가 건전지 이렇게 연결하는 거란 말이야. 1A가 흘러.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압을 높인단 말이야. 많이 흐르겠지? 단 모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도선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뭐는 일정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한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거지. 그지?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세면은 방해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예 그렇지? 아예 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뭐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전자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부딪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전압이 물의 높이 차이에 해당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높이가 요만큼, 여긴 여기 요만큼이야. 그럼 요 사이에 돌멩이가 10개가 있는 거야. 근데 높이가 높아졌어. 그래도 돌멩이는 10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 비슷하다고 보는 거지, 그지? 높이가 높아져도 물이 흐를 때 부딪히는 건 비슷하다고 본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저항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니까 당연히 어때? 저항이 크면 전류는 적게 흐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전지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내가 가느다란 도선을 쓰느냐, 뭐 굵은 도선을 쓰느냐, 길이가 다른 걸 쓰느냐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압은 또 일정해야 되는 거야. 전압은 일정할 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다, 이거. 자,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자, 가로축을 전압, 세로축을 전류라고 하면 어때?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점점 느는 거지. 그지? 그냥 뭐 비례니까 그냥 뭐 우리 잘 아는 비례 관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저항의 경우는 어떻게 돼? 반비례니까. 자, 여기를 저항의 크기라고 하고 여기를 전류의 세기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지? 다만 이때는 저항이 일정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고 얘는 전압이 일정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이걸 종합하면 자, 전류의 세기는 그지?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은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이걸 그냥 등호로 바꾼 게 뭐다? 오음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지? 원래 비례 관계를 곧바로 등호로 사실 못 바꾸거든? 근데 그냥 이 관계를 나타낸 게 오음의 법칙이라고.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그냥 이거를 그냥 편의상 등호로 바꿔. 원래 그냥은 못 바꾸는데, 그래서 I는 R분의 V 라고 하는 게 뭐다? 오음의 법칙이 되는 거야. 오음의 법칙. 그지? 그럼 이제 이 오음의 법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왜 니네 거속시 외우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I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지. 그럼 이 식을 변형하면 V는 I 곱하기 R 뭐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요. R은 I 곱하기 I분의 V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요 그래프로 넘어와봐. 그럼 이제 아까 특히 요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V고요. 세로축이 I일 때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거잖아. 그럼 니네 하여튼 이 과학 과목에서는 그래프가 나온다. 항상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니까. 면적 아니면 기울기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겠냐 이거지. 가로축이 V야. 세로축이 I지. 그럼 기울기가 V분의 I네? 응? 그럼 V분의 I면 뭐야?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지금 봐봐. R은 I분의 V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기울기가 V분의 I잖아. 저항분의 저항분의 1인 거야, 저항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고 어떤 도선 뭐 이렇게 A, B, C가 있대. 누가 저항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작은 애가 저항이 큰 거야. 맞아? 그럼 이 경우에는 A, B, C 중에 누가 저항이 제일 크다? C가 저항이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또 이것만 또 죽어라고 외우시면 안 돼.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전류의 세기가 나오고 여기가 전압의 세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숫자가 주어지면 사실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I분의 V가 기울기가 이때는 기울기가 저항의 크기인 거야. 저항의 크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똑같이 A, B, C라고 하면 이때는 누가 저항이 제일 큽니까? 이때는 A가 제일 큰 거야. 기울기가 큰 애가.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축을 먼저 확인해.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어떤 물리량이 주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 경우는 기울기가 저항을 의미하게 되고 이 경우는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의미하게 된다 이거지. 그지? 역수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에서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보통 I분의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선생님 의도에 따라 다르지. 그지? 이거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지. 근데 뭐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요 가로축하고 세로축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건 오메 법칙이겠지. 그지? 요거만 외워두고 그냥 그래프 나오면 여기 가로축이 I고 V니까 이건 기울기가 저항이겠구나. 얘는 V고 I니까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겠구나. 이렇게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만 봐주면 되겠다 이것이. 그지? 그럼 이제 이 저항은 말이야. 전류가 흐르는 곳에 하여튼 다 저항이 있어. 그지? 전류가 흐르는 건 다 저항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이제 회로를 만들 때 내가 이 상태로 만들면 여기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저항을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 경우에 자 이제 오메 법칙을 지웠다 이제 다시 씁시다. 자, 일단 뒤에 가면 이제 계산 문제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무조건 이 오메 법칙이 이용이 된다고. V는 IR, I는 R분의 V, 그지? R은 I분의 V. 뭐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가 계속 이제 이용이 되겠지. 참고로 앞서 기호 얘기할 때 얘기했다면 이 저항을 일부러 달아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가 요거. 그지? 요 기호를 쓴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저항을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저항을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한 페이지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지?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많이 일단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문제들 뭐 예제 문제 옆에 개념 속속에 있는 거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일단 14번, 15번 한번 봐볼게. 자, 14번을 보시면 길이가 40cm인 도선이 있고요. 그죠? 길이가 40cm인 도선이 있고 요 단면적이 2제곱밀리미터인 어떤 도선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선은 지금 어떻게 돼? 옆에 거는 30cm에 6제곱밀리미터네. 그지? 자, 아까 그냥 이렇게 도선이 주어졌을 때는 도선에 나타나는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분의 길이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럼 지금 거기 문제를 보면 도선 가의 저항 얘가 만약에 32옴이라고 치재. 그럼 얘는 저항이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 단면적분의 길이의 비를 비교하라고. 그럼 얘는 단면적분의 길이 하면 얼마야? 단위 생략하고 2분의 40이지? 맞지? 단면적분의 길이 하면 그냥 단위만 생략해버리면 2분의 40이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분의 60이니까 10이지? 그럼 얘는 20이 나오고 얘는 10이 나오지? 맞네? 그럼 절반이지? 맞아? 그치? 그럼 얘는 이 저항값도 절반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다? 얘는 16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6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15번 문제를 보시면 전압이 1.5V인데, 전압이 1.5V인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근데 니네 이 저항 표시는 쓰지만 그냥 뭐 생각하면 돼? 꼬마 전구 하나 연결했다 생각해도 되는 거야. 하여튼 모든 전기기구 안에 저항이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항이 150인, 155민 꼬마 전구를 하나 연결했을 때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르겠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150옴. 30cm예요. 어? 아 이거 30cm. 아, 30cm, 60cm가 아니고 30cm였다고? 미안해. 그러면 이제 요거 60분의 30이니까 5가 되겠지? 그럼 이거 4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32옴에 4분의 1에서 얼마? 8옴 되겠다, 8옴. 그지? 쏘리 합니다. 선생님 교재를 미리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그지? 니네 거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1.5V에, 뭐 이렇게 나와,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할 텐데, 사실 그거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이 경우에 그럼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겠냐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150분의 그러면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I는 R분의 V라는 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I는 R 15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단위로 써야 되겠다만 그럼 얼마야? 0.01 암페어 이렇게 나오네. 알겠니? 전류의 색인 암페어잖아 단위가. 그지? 기본 0.01 암페어다. 만약에 몇 밀리 암페어냐 물어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10 밀리 암페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위들 사이에 전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 정도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제 16번도 비슷한 문제지. 자, 100옴짜리야 100옴. 자, 100옴짜리 저항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전지 전압을 연결을 했더니 자, 여기에 지금 전류계가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지? 여기에 100mA의 전류가 흐르더래. 그럼 뭐 물어보는 거겠어? 전압이 몇 볼트냐 물어보는 거겠지? 맞아? 그럼 V는 I 곱하기 R이라는 ohm의 법칙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곱할 때는 암페어로 바꿔줘야 되거든? 요거 100mA니까 0.1A의 저항이 100옴 되니까 전압은 얼마? 아, 10V를 연결했구나.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단순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뒤에 나오는 뭐야? 저항의 연결 파트가 거의 시험에 대부분 나오겠지, 그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O2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뒤에 넘겨보시면, 그 개념, 이건 뭐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 숙제를 좀 내줄 거고요. 숙제 내줄 거고, 어딜 보시냐면, 자, 34페이지 보시면 돼. 이 저항의, 제일 중요한 부분, 저항의 연결, 이제